거기 T자 마크 있는데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왼쪽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수 선생님 바톤 터치로 들어오시지요. 그러면 이제 좀 부탁을 직접 하셨고요. 그러면 아름답게 왼쪽부터 찍어주시. 왼쪽부터 예. 네. 제 눈엔 충분히. 네. 그리고 가운데 선생님. 네. 그리고 선생님 오른쪽도 살짝 봐주세요. 네. 네, 저쪽 살짝 봐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다시 나갈게요. 네, 단체 사진 찍을 때 다시 모실게요. 네, 그리고 정수정 씨 다음에 모실게요. 수정아 들어가. 네, 정수정 씨도 아름답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쪽 왼쪽부터 모실게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저쪽에 가 계시고 전여빈 씨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살짝 봐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오정세 배우님 모시. 예,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네. 그다음에 가운데, 예. 예,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임수정 배우님 가능하세요? 아, 예, 임수정 배우님 나오시네요. 예, 여기 왼쪽부터 갈게요. 예, 봐주시고. 예, 그리고 가운데 향해서 봐주시고. 예,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트 퇴장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송강호 씨 나오십니다. 예, 왼쪽부터 보시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앙상블, 다 모시겠습니다. 한꺼번에. 네.
예. 감독님 이따가. 예. 그러면은 저희 다 모였고요. 요 왼쪽 보실게요. 예.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감독님까지 모셔가지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예, 왼쪽 볼게요. 벌어졌대요. 예. 됐지요? 예, 왼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영상 기자님들 계시니까 살짝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 다시 가운데 보시고 마지막에 하는 거 제가 하나 둘 셋 할까요? 거미집 할까요? 거미집. 하나 둘 셋 거미집. 화이팅. 다시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거미집.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그냥 각 사랑하시는 하트를 한 번만 해주세요. 관객 여러분을 향해서 하트, 손가락 하트, 아무거나. 예. 네. 넘버원 하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예, 이것은 예, 왼쪽 예. 예. 그럼 예. 네네네네. 서서 인사드리고 앉을게요. 네. 예, 그러면 저희 다 모였으니까 인사드리고 앉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맨 저 오른쪽에 계신 장영남 배우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그 신성필름 대표 백회장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또 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이 좀 긴장되고 떨리긴 하네요. 저희 영화 잘 보셨죠? 네, 저희 앞으로 저희 거미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세 엄마 역할을 맡은 오여사입니다. 네, 우리 앞에 후배들이 다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즐겁게, 즐기고 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여사가 아니라 박정수입니다. 설마 저를 모르겠어요. 박정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대답 잘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에서 신미도 역을 맡아서 분발한 배우 전여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뜻깊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미집에서 탑스타 강호세 역할을 맡은 오정재입니다. 저희 영화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베테랑 배우 이민자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감독 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또 좋은 자리 또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부 김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비평이든 또 이제 따뜻한 또 시선이든, 다 이제 거미집을 풍요롭게 또 살찌우게 하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 좋은 글, 또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인사 말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시면은 예, 요 앞쪽 센터. 예.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뭐 두 개의 영화를 좀 본 느낌인데 송강호 배우님하고 그 다음에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임수정 배우님하고 오정수 배우님한테 대표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속 안에서 이제 거미집을 이제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 감독으로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많은 배우들 다 출연하셨지만 뭐 임수정 배우님하고 이제 오정수 배우님이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뭐 안에도 이제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 영화 속 안에 있는 거미집에 대해서 좀 보신 그러니까 비평가 입장에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 후기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아니 이제 그 김지훈 감독님한테도 당연히 질문을 드렸고요. 네,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그 감독의 역할이셨으니까 감독으로 역할로서 그 거미집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분 이제 민수영 배우님하고 이제 오정수 배우님은 그 안에 출연하신 배우니까 그 안에 출연한 배우의 입장에서 본 그 안에 흑백 영화 거미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독. 네, 사실 이제 김 감독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 욕심, 또 욕망으로 이제 배우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촬영을 들어가는데 영화 속에 바꾸고 싶었던 그 결말 자체도 상당히 김 감독 입장에서 도발적이고 도전의 어떤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이제 김 감독의 그 욕망 때문에 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 자충우도를 겪고 뭐 이렇게 과정을 그러니까 뭐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말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각자의 그 배우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도 각자의 개인의 작은 욕망들이 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엮이고 점철이 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망의 카르텔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지독한 우화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속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제일 마지막에 표정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가서 만족스러운 결말의 어떤 흡족한 표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아쉬움과 또 미진한 앞으로 더 도전의 어떤 그 김 감독의 내면의 어떤 표정일 수도 있고 그 보는 분들의 느낌들과 그리고 볼 때마다의 또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2번 봐달라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볼 때마다 저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독한 어떤 메타포가 가득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느낌도 각자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김 감독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화 속 거미집은 약간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 내에서 헌신적이고 현모양처의 어떤 그 수뇌보를 다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더 강렬한 캐릭터, 강렬한 이야기를 못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은 거를 편집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 투쟁적이고 그래서 여성의 욕망을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싶은 영화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그 영화 속 거미집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계속 뭐 치종 멜로에서 갑자기 이제 약간 스릴러 호러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데 그래서 뭔가 구태연하고 뻔한 것들을 이렇게 뒤집고 새로운 어떤 인물상 또 영화적 비전과 세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세계를 한번 뭐 더 뒤집어 보고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김 감독의 욕망이 아닌가. 뭔가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미집이라는 영화 속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이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미집이 혹시 잘 되면은 그 영화 속 영화의 거미집을 한번 장편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로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출연하신 배우 역의 두 분. 예. 네, 그 결말이 바뀌기 전에 이민자 캐릭터는 감독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자신의 상황에 뭐 조금 이렇게 순종적으로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다면 결말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찍힌 작품 속에서는 조금 더 자신의 운명을 좀 개척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으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극중 이민자로서는 뭐 이렇게 또 바뀌었어 이러면서 뭐 투덜을 하긴 했지만 이민자는 새로 바뀐 결말의 그 내용에서 연기를 할 때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뀐 결말이 더 좋습니다. 극중 강호세라는 인물은 그 전과 후의 작품성이나 이야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호세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사랑에 눈 가려진 어떤 한 인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욕망 때문에 걸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크진 않지만 조금의 혼남과 그 혼남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아주 작은 좀 성장 혹은 좀 참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마지막 걸작을 보면서 호세가 내가 앞에 유리마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옆에 있던 아내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앞에 걸작보다 제 안에서의 생각이 조금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대답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 뒤쪽에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김 감독이 이제 여러 명언이라면 명언을 남기는데 대사를 제가 방금 영화를 봐서 제대로 기억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뭔가 실패한 예술가들이 평론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렵게 찍어야 그 에너지가 화면에 담겨서 영화에 박력이 생긴다든지 저는 그런 대사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들이 이제 김 감독의 입을 빌어서 김지훈 감독이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장에서 많이 웃음이 터졌거든요. 김 감독의 영화관과 본인의 영화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극중 저는 신상옥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또 장면을 보니까 신상호라고 써 있더라고요. 뭔가 이런 70년대 감독들을 등장시키는 데에 대해서 뭐 이따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지만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평론가는 예술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여성 그 문화평론가죠. 수잔 손탁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제목이 또 저기 도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고. 근데 또 그 비유가, 그 영화 속에서 김 감독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김 감독의 어떤 상태를 더 이렇게 재치 있게 그리고 그 절박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를 좀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렵게 찍어야 영화의 박력이 생기고 그래서 김 감독의 영화관과 감독님 영화관이요. 예, 실제로 영화 속 김 감독이 하는 얘기들이 제가 실제로 하던 얘기랑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김 감독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놈놈놈까지는 정말 되게 여기 오정세 씨가 얘기하지만 시나리오가 가혹합니다 이런 얘기한 것처럼 배우들이 정말 시나리오가 가혹하다 할 정도로 되게 빡세게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배우들 입장에서는 정말 혹독한 어떠한 고생을 시키는 그런 감독으로도 유명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정말로 저는 이제 그걸 믿는 것 같아요. 질량 총량의 어떤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그때까지 어떤 경험상으로 힘들고 어렵고, 찍은 것들이 찍었을 때 그 에너지들이 온전히 화면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반치광과 달콤한 인생 장항영을 이제 4K 리마스터링 하면서 그때 저를 봤던 거죠.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봤는데 그때 정말 집요했었구나. 정말 혹독하게 영화를 찍었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스스로 느꼈었고 이제 저를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를 통해서 그때에 느꼈었던 감정들, 내가 그 영화 안에서 쏟아냈던 에너지들, 그리고 배우들을 추동시켰던 그 에너지들을 막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김 감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안에서 이제 또 오정세 씨랑 얘기를 하는 대화 중에 그게 나만 좋으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항변도 했어. 정말 배우도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진짜 연기를 했을 때 그 큰 스크린에서 창피하지 않는 거 아니냐,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냐, 나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혹독한 연기 디렉션을 주면서 그때 이제 배우들한테 또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떠올렸던 그런 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중 김 감독한테 했었던 거였고, 또 하나 또 에피소드는 또 놈놈놈 때였었는데 대규모 폭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과하게 폭발이 일어났죠. 근데 모두들 다 이제 이제 폭발하고 나서 이제 이제 불씨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 그쪽으로 뛰어가면서 불을 끄고 있는데 나만 혼자 촬영 감독이 뛰어가서 다 잘 찍겠지, 뭐 찍힌 거지, 다 잘 찍겠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의 순간적인 이거 정말 이게 광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뭔가 뭐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치열하게 집요하게 또 열정적으로 또 미친 듯이 뭐 누가 보면 약간 광기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뭐 치열하게 영화를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들은 고스란히 그 에너지들은 어렵게 찍을수록 그 영화 에너지가 뭐 이게 그냥 다 서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니까 저의 어떤 힘이 되는 거고, 또 영화적 믿음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감독님들에 대한 얘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지식인들 또 예술가들
또 영화 감독들의 룩을 정말 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바바리 코트에 뿔테 안경에 담배를 물고 되게 고뇌하는 어떤 그런 예술가들의 초상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뭔가 이렇게 예술가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거미집에도 이제 그 김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런 예술가의 초상을 만들려고 했었고 이제 이제 6, 70년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영화가 멈췄을 때, 그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위축과 위기가 왔을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정의하고 의미를 묻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영화는 무엇이고 나한테 영화는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되물어보고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었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거미집이 그런 어떠한 그때 느꼈던 의미들 어떻게 하면 다시 영화적 돌파, 한국 영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또 제2의 제3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새로운 영화는 무엇일까? 새로운 영화로 새로운 관객들한테 새로운 영화적 감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런 차에 거미집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그런 의문들, 질문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영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70년대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 좀 약간의 이제 그 침체기였었는데, 뭐 검열제도가 있었고, 문화 전반적으로 약간 침체기였었는데, 그럼 그 당시의 감독님들, 그 당대, 뭐 이만희, 김기영, 뭐 유현목, 그리고 뭐 김수영 감독님, 뭐 이런 하길종 감독님, 이런 분들은 그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어떻게 자기의 영화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면서 2000년대에 또 한 번의 영화 르네상스를 갖고 오게 만들었을까? 그 자본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의 문화적 패션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무드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 많이 이제 끌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강푸른 기자인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 속 영화의 거미줄의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70년대 배경의 영화다 보니까 지금 쓰지 않은 특유의 발성이라든지 굉장히 과장된 연기, 미장센, 연기하시면서 배우분들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 70년대 당시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게 박정수 배우님이시잖아요. 70년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깐에 가셨을 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이제 기억하신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그렇죠. 70년대는 제가 정확하게 가장 알고 있는 나이인데 불행히도 제가 그때는 영화라는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유현목 감독님이니 뭐 여러 감독님들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저는 그때 드라마만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때는 그 70년대는 드라마도 안기부에서 나와서 검열을 했었어요. 영화는 물론이고 그때가 한창 북한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감독님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 내가 혹독했었는데 치열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혹독하지 않은 감독님 그 시간에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희는 요번에 거미집을 촬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드라마라는 장르를 많이 해서 영화라는 장르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 이게 후배님들이 저한테는 선배예요. 영화에 관해서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작업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독님 왜 웃으세요? 안 웃기세요? 아니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거미집 하면서 되게 느슨하게 찍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알아서들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미집 통해서 캐스팅이 영화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혹독하게 안 해도 스스로도 혹독하게 잘 하셔줬고 그리고 이제 전 나이가 먹으니까 현장에서도 옛날에는 막 예민한 척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안 굴어도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때문에 또 이제 한 것도 있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배우님들이 너무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그냥 뭐 저는 현장에서 그냥 뭐 다른 영화 구경하듯이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그거 지금 칭찬이에요? 아니면 뭐 욕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칭찬이죠. 너무들 다 알아서 잘 하셨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요번에 이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뭐 얼만큼 연기자 생활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힘을 쏟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 됐나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질문을 하면 엄한 데로 가요. 기억이 안 나요.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뭘 아까 물었지? 이렇게 하고. 근데 답이 됐나요? 네, 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극중극에서 70년대 풍 연기를 해보신 세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정수정 배우님. 네. 일단 이제 70년대 말투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대본을 접했고 이제 리딩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어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근데 이제 감독님의 시범을 보고 확실히 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 클립들도 찾아보면서 좀 레퍼런스로 계속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모두가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조건 그 의상, 그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만 그 말투가 나오더라고요. 현대 말투가 어색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끼리 재밌게 놀리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게 했지. 우리끼리 재밌게 했어. 네. 예. 그다음에 오정세 씨. 예. 예, 저도 예전 영화 참고해 가면서 많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요즘에 저희가 쓰지 않는 어떤 뭐 아이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러니까 안 쓰는 말들을 많이 극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요즘 템포랑은 다르게 뭐 밥 먹었어? 아니 어디가? 이게 아니라 밥 먹어서 어디가? 이렇게 물리는 느낌의 호흡들이 있었던 것도 신기했었고,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억양이나 단어들을 우리 극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느껴졌던 게, 처음에는 70년대 연기들이 그냥 과장된 연기로만 느껴졌었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아이쿠 정말 아프군, 이게 그냥 표현적으로 되게 이렇게 과장됐다라고만 처음에 인식이 됐는데, 그 당시 영화들 계속 보니까 표현만 과장됐지 그 안에서의 진심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고 아이쿠 아야, 이게 진짜로 되게 묘한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안 아픈데 과장된 어떤 진짜 연기가 아니라 아픈데 표현만 과장된 70년대 어떤 소통 방식이었던 것 같은 걸 발견하면서 좀 신기했었던 점이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임수정 씨. 70년대 대사 톤 연기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제 이제 뭐 예전 영화들 자료들 보면서 그다음 그 시대 때 영화를 많이 보면서 뭐 다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듣고, 또 현장에서도 저희끼리 이제 리허설 하면서 맞춰보고 하면서 이제 톤을 좀 찾아갔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몸에 이렇게 약간 그런 톤이 그 시대의 연기 톤이 익숙해져 좀 됐을 때는
저희가 약간 어떤 특정 몇몇 씬에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더 이렇게 표현을 막 이렇게 마구마구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 연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점점 이제 그 씬이 이렇게 고조되는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저희도 정말 신나고 또 그 막 희열 같은 것도 느끼고 했던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민자 역할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그 시대 때 연기 톤으로 배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참 너무 운이 좋다, 그리고 참 감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그 흑백 영화 안에 제가 약간 담기는 것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그런 경험을 배우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너무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왼쪽. 네, 안녕하세요. 저 오스인 김보라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그리고 또 제작자님들처럼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좀 자기 반성도 되고 신선하게 다가갈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 관객들에게 이제 영화 안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제가 오늘 하루만 보고서는 좀 예측이 잘 안 가는데, 물론 이제 오늘 영화 보면서 저희들끼리 재밌게 봤고 독특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고 이게 무슨 영화일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관객들에게 이제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좀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어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짜고, 그리고 중심 주제를 강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몇 번이나 이게 이런 영화구나, 이런 영화였나, 이렇게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는 가장 딱 또렷하게 남는 거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영화 안에서 김 감독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인생을 확장해서 본다면은 끊임없이 인생의 어떤 그 모순과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떠한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수없이 살아가면서 난관과 역경들을 부딪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꿈을 실현해 나가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제면에서는 정말 중꺾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끝까지 꿈을 이루는 사람의 얘기라는 생각이 저는 보편적인 영화의 그 주제와 시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나 그 시대의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시대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드는 어떤 집단 내에 통해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나 어떤 그 당시의 풍속들, 또 시대상들, 시대의 어떤 그 풍자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이제 영화를 항상 하면서 그 외국 영화들, 특히 이제 미국 영화들은 이제 앙상블 코미디 이런 것들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연기 달인들, 연기 장인들이 똑같은 몫을 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연기 귀신들이네. 그럼 어떻게 저렇게 호흡과 앙상블을 맞추면, 정말 앙상블 코미디가 정말 재밌는 장르구나라는 것을 이번 거미집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그 앙상블 코미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재미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감상하시고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사족처럼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티켓으로 두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현실의 영화와 또 영화 속 영화를 보는 두 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추석 때 이제 뭐 추석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좀 새로운 어떤 지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추석 때 뭐 다 같이 좋은 작품들 같이 이렇게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영화를 선택하시고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아왔던 어떤 그 영화적인 문법, 영화적인 어떤 형태를 떠나가지고, 이게 거미집이 가지고 있는 또, 스타일이 주는 영화적인 어떤, 멋이랄까, 묘미 같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거미집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보시고 나서 이제 뭐 결말을 잘 아시겠지만 결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이 극 쪽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도 의견이 분분할 거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크게 봤을 때 이 거미집이라는 그 형태나 스타일을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또 새로운 문법으로 또 방금 연기하신 분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 연기들, 이런 다양한 어떤 볼거리와 묘미가 있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영화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또 하나 더 언급하자 보면은 보태 본다면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제 데뷔작이 어떤 조영원 가족 때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소한 문법, 생소한 장르의 영화를 하시는데 관객들이 잘 따라올지 그게 걱정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들은 거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영화에 대한 욕구 또 이제 그 독특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 분명히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기시감이 든다든가 또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기승전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니크하고 색다른 그 당시에 조용한 가족이나 뭐 단치왕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뭐 신선한 관객들의 수용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주시는데 지금 손은 많이 드시는데 시간이 지금 좀 대관 시간이 촉박해져 가지고요. 질문을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 부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개 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영화 평론 쓰는 남지유라고 합니다. 이게 추석 영화로 개봉을 했고 또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또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좀 공교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미집에서 또 70년대 검열이 영화 현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화 외적인 상황들이 관객들이 영화 관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거미집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감독님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50년 전, 50년 전, 60년 전의 얘기를,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풍자와 그 시대의 풍속들을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의 어떠한 시사적인 거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당시에 대중 예술인들에게 어떤 검열 제재라는 것은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엄청난 억압 장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재보다는 그런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 자기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는 간단히 드리면은 특별 출연해주신 배우님들에 대한 제외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송강호 배우님께
좋은 놈인 정우성 배우님과의 재회 소감이 궁금하고요. 오정세 배우님께도 염혜란 배우님이랑 부부로 다시 만나신 소감 궁금합니다. 예, 송강호 씨부터. 예. 예, 뭐 우리 정우성 씨는 뭐 이번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뭐 매번 어떤 작품이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기를 임하는 배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우성 씨가 주연하는 다른 영화가 한참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도 굉장히 남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연기를 이틀 했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정 때는 우리 이병헌 씨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또 신세를 갚아야 될 것 같은 두 분의 영화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세를 꼭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오정세 씨. 예, 염혜란 씨가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든든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아주 작은 성장 참에 어떤 뭐 뉘우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혜란 씨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저는 겉으로는 되게 억척스러운 느낌이지만 안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내 아내가 옆에 있어줘서 그런 뉘우침 참회가 더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연기적으로 옆에 앉아만 있어도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염혜란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엄태구 씨도 있었는데요. 엄태구 씨가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너무 짧게 지나서 좀 안타깝고 하여튼 뭐 배우분들 그렇게 이제 그 특별 출연을 우정 출연 특별 출연 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나왔는데도 그 존재감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영화를 장식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 특히 또 우리 이제 장영남 씨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쏟아내는 말 그 뒤에 후반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런 거 저는 처음에 들을 때 랩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야 어쩌면 저렇게 딕션이 저렇게 깨끗한 딕션으로 한 번 그 말이 이렇게 꼬이거나 거지 않고 어떻게 한 번 그거를 정말 그 긴 대사를 한 호흡에 막 이렇게 내실 때 정말 되게 새삼 놀라웠고 그래서 내가 배우들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 감독들 카톡방에다가 제가 정말 장영남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딕션에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장영남 씨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캐스팅할 때, 정말 딕션이 너무 깨끗한 분들, 딕션의 천재들, 연기 장인들, 뭐, 이런 분들을 좀 캐스팅하려고 생각했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성공의 반은 시나리오, 그리고 캐스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질문에는 없었지만 장영남 배우님 한번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네, 말씀대로 질문은 없었지만 감독님에게 답을 좀 제가 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연기 인생에 앞으로 큰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사실 제가 너무나 뭐 꿈꾸던 분이셔서요. 저희 버킷리스트 중 그 한 분이었어요. 감독님이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정말 함께 작업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됐다고 그래서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들 다음에 제일 큰 선물을 두 번째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처음에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송강호 선배님 두 분 너무 거장이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처음으로 이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다른 거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준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분들 앞에서 뭐를 하고 뭐를 저지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심신 단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새롭게 나의 장점도 보고 싶고 또 새롭게 나의 단점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미집은 정말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효빈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배우들이 주로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그 김 감독과 그다음에 저기 옆에 계신 백 회장 요렇게 세 분이 좀 약간 다른 톤의 또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미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쭤볼게요. 우선 저는 이제 스텝의 역할로서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그 70년대 극안에 있는 배우분들의 두 가지 모습을 극안에서 배우로서 연기할 때의 모습과 극 바깥에서의 다소 사실적이고 민낯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약간 좀 기뻐하면서 현장을 누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 미도로서는 다시 한번 이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거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현장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도라는 사람 자체가 저 전여빈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에너지와 온도와는 좀 더 상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의 어떤 템포와 리듬을 좀 더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존재라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김 감독님의 그 열정을 이어받아 그리고 열정 유림의 그 열정 이어받아 그리고 이 선배님들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드리려고 좀 주안점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그쪽. 안녕하세요. 감독님 좋은 영화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과 영화에 대해 글 쓰는 김나희입니다.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플랑 세콩스라는 단어가 좀 여러 번 나오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구현이 되는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계시거나 특별히 생각하시는 기법이셔서 일부러 넣으신 건지 그리고 이 기법이 감독님께서 김 감독님 입을 빌어서 극 중에서 이야기하셨던 영화적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굳이 쓰신 건지 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이제 플랑스 칸스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영화를 카메라를 돌리고 이제 커트 없이 길게 오래 찍는 것이 플랑스 칸스인데 이제 그게 이제 롱테이크란 말도 이제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길게 그 장면을 이제 찍는 것인데 끊지 않고.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플랑스 칸스는 그러니까 원신 원컷이에요. 그러니까 커트가 하나의 씬이 돼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플랑 세퀀스라고 하고 롱테이크는 뭐 씬 안에서 뭐 그냥 긴 커트로 이제 그런 그 구별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김 감독이 그 뭐랄까 이제 평생 그 이류 감독에서 뭔가 좀 탈피하고 싶고 이 영화에서 자기 영화적인 어떤 감독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담지 못하면은 평생 이류 감독으로 남을 것 같은 어떤 강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플랑 세퀀스는 약간 영화적 맥커핀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히치콕 감독이 잘 쓰는. 그러니까 뭔가 저게 중요한 것처럼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 또는 다른 반전을. 그래서 영화 속의 김 감독은 플랑 세퀀스를 해야지 이제 자신이 어떤 그 예술적 감독, 그 감독의 야심적인 장면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또 영화에서 녹여내려고 하죠. 근데 저 영화 속에서 이제 또 그때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은
다 각자 이해와 욕망이 다른 충돌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게 한순간에도 누군가 타이밍을 못 맞추고 템포를 못 맞추면은 다 다시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한폭탄처럼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화 전반에 걸쳐서 다 이해가 다르고 다 각기 욕망을 막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씬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그 일사불란하게 긴밀하게 호흡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몰입 최고의 상태에서 그 씬을 실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저는 되게 감동스럽고 그게 영화 안에서 몇 번씩 힘들다가도 느낀 어떤 순간들이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영화를 찍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감정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맥거핀이면서 또 김 감독이 어떤 자기의 감독으로서의 야심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서 뿔뿔이 터졌던 충돌했던 인물들이 일심 합심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어떤 그 과정이 되게 소중하고 감동스럽고 뭐 이러한 그 과정들 영화 만들 때 몇 번씩 느끼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뿔랑색강스라는 장면을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 속으로 이제 집어 넣었던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장영남 씨부터 순서대로 마지막 인사말 하시고 포토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이렇게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이 저희 거미집 영화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예. 뭐 앞에 우리 정영남 후배가 얘기한 것과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이 약간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요. 근데 그거를 길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아주 재밌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수정 씨. 네, 오늘 오셔서 영화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었으면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욕망들이 아주 귀엽게 뒤섞이는 템포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거미집이. 그래서 그 리듬 속에서 같이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켓 한 장 값으로 두 가지 영화 그리고 티켓 한 장 값으로 호러, 코미디, 스릴러, 멜로 여러 가지 장르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유쾌한 새로운 맛이 담긴 영화입니다. 즐겁게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찍는 내내 단 한 씬도 즐겁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함께 했던 모든 영화 만드는 구성인들이 되게 재밌고 좋은 호흡으로 씬을 하나 담았던 영화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모처럼 너무 멋지고 즐거운 재밌는 또 새로운 영화가 한국 영화가 나왔는데 많은 관객분들과 그러니까 진짜 한국 영화는 진짜 한국 관객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거든요. 모처럼 이 좋은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예쁘게 좋은 글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얼마 전에 뭐 드라마 OTT라고 하죠. OTT 드라마를 이제 그 촬영을 마쳤는데 이게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미덕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꼭 왜 우리가 계속 영화를 만들고 또 새로운 영화를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또 극장이라는 이 공간에서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뭐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새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미집을 통해 가지고 영화관에서 거미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영화라는 어떤 매체 그리고 장르의 어떤 매력과 힘들게 시간 내셔가지고 티켓 끊으시고 극장 찾고 뭐 이런 일련의 그 노력들이 정말 후회되지 않고 또는 너무 새로운 어떤 경험을 영화라는 어떤 새로운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느끼신다면 그만큼 큰 보람과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꼭 여러분들께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정리 인사라고 이렇게 클로징 멘트가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을 끝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떠오르고 저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얘기로 끝날 때가 많은데 그만큼 영화 한 편 만들면 되게 복잡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글을 써주셔서 좋은 글로 뭐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도 하시면서 좋은 글을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또 끝까지 시간 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